타즈나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고 동시에 코요리의 손을 꽉 잡고 있다. 그들 바로 앞에는 브레이크와 바인드가 있는데 둘 다 핸드세이커다. 바로 그 후 바인드가 성적으로 신음하며 브레이크가 손에 든 체인으로 바인드의 민감한 부위를 간지럽히며 더 많은 체인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바인드가 방 안에서 더 많은 체인을 만들어내는 동안 타즈나와 코요리는 브레이크의 공격을 막아주는 니무로드를 사용한다. 브레이크가 더 많은 체인을 그들에게 보내자 모두 니무로드에 부딪힌 후 파괴되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를 통해 타즈나와 코요리 역시 핸드세이커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는다. 그날 이전 학교에서 후주 회장이 타즈나의 책상 앞에 나타나 자신을 후주 회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 대신 같은 반인이 릴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타즈나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책 한가운데 헤드폰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쁜 버릇을 아는 그 녀석에게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타즈나는 그녀에게 함께 음악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음악을 듣고 나서 그녀는 타즈나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수업 분위기를 의심받고 싶지 않은 타즈나는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타즈나에게 사과합니다. 그녀는 타즈나가 너무 집중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타즈나는 점심을 싸우지 않아 1교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뒤집힌 탑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꺼내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카드를 들고 등에 붙인 뒤 그 멍청한 자식에게 학교 끝나고 케이크라도 사주면서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해야 한다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부사장은 타즈나가 에어컨 수리를 많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으며 학교 끝나고 수리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대학교에서 마키아라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는 차에 문제가 있는 어떤 남자를 우연히 만납니다. 타즈나가 그의 차를 고쳐준 후 그 남자는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타즈나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는 도중에 자신이 훨씬 일찍 대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자전거를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도착해서는 직원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대학교에 온 이유를 말했고 그들은 그에게 마키아라 연구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연구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아채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전자식 자물쇠를 발견했고 투명한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병원 침대에 누운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광경에 병원방이 왜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타즈나의 손을 잡고 있던 누이 동생 무수부가 죽었던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자 누이 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소녀가 그의 손을 잡자 주변의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이상한 남성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바벨의 계시를 받은 자, 수많은 전투와 시련을 극복할 자, 계시를 받을 자, 도전할 자여.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동안 타즈나가 자신의 머리를 꽉 잡습니다. 눈을 뜨자 그는 소녀가 완전히 깨어서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시 후 마키아라 교수님이 그들이 있던 곳에 나타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고 새로운 핸드세이커들을 기뻐합니다. 타즈나는 핸드세이커들의 일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교수는 어리숙한 그에게 바벨의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지구라트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즈나가 코요리의 손을 떼려고 하며 그곳이 어디냐고 묻지만 교수는 코요리의 손을 놓으면 죽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지구라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벽에서 사슬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타즈나는 코요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업고 문 쪽으로 달려나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달리는 도중 사슬 중 하나가 타즈나의 다리를 잡아당겨 그와 코요리가 함께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타즈나는 위를 올려다보니 자신들을 해방의 사슬과 속박의 사슬이라고 소개하는 소년과 소녀가 있었다. 타즈나는 주변이 모두 비어있는 것을 알아채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멈춰달라고 부탁한다. 브레이크는 그들이 지구라트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고 님로드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타즈나가 코요리를 업고 계속 달리는 동안 많은 영시 하네스를 보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핸드세이커들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싸우려고 일어섰지만 타즈나는 그녀에게 손을 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브레이크는 빈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끼워 넣었고 이 때문에 그녀는 신음하며 더 많은 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타즈나와 코요리를 향해 많은 사슬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그 사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nimrod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핸드세이커들과 싸운 후 패배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키아라는 그에게 코요리의 손을 놓으면 코요리가 사라질 거라고 말한다. 타즈나는 즉시 말을 끊고 마키아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마키아라는 어쨌든 마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타즈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즈나는 코요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고는 마키아라에게 서두르지 않으면 코요리가 거기서 바로 소변을 볼 거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타즈나는 핸드세이커가 뭐냐고 묻는다. 타즈나와 코요리 앞으로 구운 케이크가 담긴 접시가 가져오자마자 타즈나는 마키아라에게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마키아라는 코요리에게는 아직 음식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익숙해져야 한다고 한다. 마키아라는 그들이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마키아라는 창가로 걸어갑니다. 그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타즈나가 쓰러뜨린 핸드세이커는 괜찮지만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라트에서 입은 상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의 타즈나는 지구라트가 아무도 없는 그 세계냐고 묻습니다. 마키아라는 맞다고 대답합니다. 타즈나가 두려워하며 다른 핸드세이커들처럼 싸워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묻는다. 마키아라는 타즈나가 성소의 계시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 자신이 선택받았고 소원이 싸울 의지를 불태우게 함으로 신과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타즈나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며 일어섰고 그와 동시에 지구라트도 함께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고 코요리도 함께 앉았다. 그때 마키아라가 기침을 하며 타즈나가 들은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인지 신인 척하는 악마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신을 만나고 싶은 잠재의식이 만든 의지 없는 힘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타즈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마키아라는 자신도 모른다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치며 낙관적인 표정을 짓는다. 마키아라는 지구라트, 님로드, 바벨의 계시, 그리고 핸드쉐이커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핸드쉐이커가 아니라 조교수지만 그것이 자신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코요리와 타즈나는 놀라고 마키아라는 기침을 하며 얼굴을 붉힌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찮지만 자신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지친 타즈나는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말하고 마키아라는 낙관적인 것이 자신의 인생 철학이라고 손을 휘두른다. 서로 손을 잡으면 힘, 님로드라는 무기, 그리고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평행세계에서 싸웁니다. 비록 그들이 희소하지만 서로를 찾아 싸우고 언젠가 승리하는 자는 신성한 존재를 만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누가 소원을 들어주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타즈나가 대답합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 마키아라는 말합니다. 그가 좋아하든 싫든 다른 핸드세이커들이 타즈나를 뒤쫓아올 거야. 그러자 타즈나는 자신을 뒤쫓아왔던 핸드세이커들을 떠올립니다. 타즈나는 자신을 뒤쫓아왔던 그 핸드세이커들이 힘을 잃었는지 물었습니다. 마키아라는 타즈나가 조금 이해한 것 같다며 지구라트에서 치명상을 입으면 일종의 의사 사망 상태가 되어 핸드세이커로서의 생명이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키아라는 이어서 사실은 한쪽이 패배하면 작은 님로드를 잃고 더 이상 지구라트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멍청한 타즈나는 자신이 질 것이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마키아라는 타즈나를 곁눈질하며 말합니다. 네가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건 사실이야. 한편 타즈나는 코요리를 바라봅니다. 마키아라, 분명 당신도 느꼈겠지만 핸드세이커들은 지구라트 안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는 손을 모으며 말합니다. 바로 손을 잡는 데서 오는 거죠. 그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악수하는 사람이 자신의 님로드를 만들고 지구라트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오랫동안 충전하지 않으면 지구라트에 머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적과 아군 모두 힘을 잃으면 밖으로 튕겨나가죠. 마키아라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고 타즈나가 눈치채고 코요리에게 다르게 대답합니다. 마키아라는 대답하며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놓으면 죽을 거예요. 즉시 죽는 건 아니지만 며칠 후에는 죽을 거예요.
그는 반짝이는 안경을 쓴 채 그들을 마주합니다. 그는 또한 코요리가 특별하며 그녀에게 이 세상은 지구라트와 같고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힘과 존재가 소모된다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그녀가 충전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마키아라가 벽 쪽으로 걸어가며 타즈나에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그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타즈나는 이유를 묻고 마키아라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코요리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일의 일부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파트너를 찾을 때까지 그녀를 재우기로 결정합니다. 마키아라는 코요리가 서서히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준 것에 대해 다즈나를 칭찬하며 그가 여기에 있어서 코요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다즈나는 그 이유를 묻고 마키아라는 거미처럼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일이라고 대답한다. 마키아라는 다즈나와 코요리가 함께 살고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즈나는 수줍게 가족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코요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손을 얹는다. 이에 다즈나는 마음이 편해지며 코요리의 삶이 걱정되고 그녀를 돕고 싶다고 말한다. 그때 마키아라가 다즈나의 가족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끼어든다. 밤늦게 다즈나는 코요리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데 부모님이 성대한 환영회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다즈나의 어머니는 딸아이들은 유니폼 입은 모습이 귀엽구나, 자기야라고 말하고 다즈나의 아버지는 동의하며 모두 박수를 친다. 다즈나는 부모님의 반응에 놀라 마키아라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코요리가 먼 길을 와서 피곤할 거라며 일어선다. 마키아라는 그들의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앉으라고 말한다. 마키아라는 선물을 건네며 무게를 덜어준다. 다즈나의 부모님은 마키아라가 학교에서 다즈나를 돌봐주는지 묻고 마키아라는 다즈나가 좋은 학생이라고 대답하며 미소 짓는다. 그는 또한 코요리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절을 한다. 마키아라가 떠나자마자 그들은 모두 식탁으로 향한다. 다즈나의 부모님은 코요리가 3대째 일본 이민자라고 안타까워하며 브라질 출신이라는 부모님 말에 다즈나가 놀란다. 다즈나 어머니는 마키아라가 일본 음식에 익숙하지 않으니 천천히 적응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키아라가 자신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코요리에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다즈나 부모님은 유치하게 행동한다. 그때 다즈나가 손님이 있다며 부끄럽다고 말하자 두 분은 기침을 하고 코요리가 교환 프로그램으로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니 다즈나가 잘 챙겨주라고 말한다. 다즈나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모두 식사 전 기도를 한다. 식사 중 다즈나가 코요리가 먹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먹는 법을 모르냐고 묻는다. 그는 수저를 들고 코요리의 음식을 자신의 입에 넣어 보여주고 코요리는 수저를 가져다 자신의 입에 음식을 넣는다. 다즈나가 코요리가 빨리 배우네 하고 말한다. 두 사람은 함께 방으로 간다. 피곤한 다즈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지만 어리석게도 옷을 벗으려다 코요리의 손을 놓친다. 그는 코요리가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얼굴을 돌리고 코요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본다. 그 순간 그는 숨을 크게 쉬며 코요리의 옷을 벗기려 한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며 코요리의 옷 단추를 풀려고 뻗는다. 그것을 끝낸 후 거실에서 다즈나의 부모님은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옛날 생각에 웃는다. 다음 날 코요리가 다즈나의 학교에 처음 간다. 교실에 도착하자 다즈나는 코요리의 손을 꽉 잡고 반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이 때문에 반 친구들은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한다. 하지만 다즈나는 코요리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질문에 다즈나는 교실을 나가 멀리 간다. 조금 떨어진 계단에서 다즈나는 코요리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때 릴리 회장이 나타나 코요리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코요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릴리 회장은 다즈나에게 한 손으로 어떻게 비디오 게임을 하는지 묻는다. 그가 그녀에게 배우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꺼냅니다. 그녀는 코요리와 타즈나가 가까워지라고 제안하고 코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설픈 태도에 타즈나는 소리쳤습니다. 한편 작은 체구의 어떤 젊은 여성 미츠데라 치즈루라는 여성이 센티아들과 만나 자기소개를 하고 그녀의 부하 직원 아즈마 하야테를 소개합니다. 마키아라 연구소에서 마키아라 교수는 코요리를 개인 방에서 진찰하며 최근 그녀의 상태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잠시 후 그와 코요리는 방에서 나옵니다.
그러고는 타즈나에게 코요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15분 정도는 손을 놓아도 된다고 알립니다. 타즈나는 안도합니다. 마키하라 교수는 또한 타즈나에게 코요리의 식사 사실을 그의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타즈나에게 집에 가는지 묻고 타즈나는 수리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는 전날 고 프릭이 수리하기로 했던 일을 떠올리고 타즈나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즈나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발표를 마친 미치데라는 회사 직원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미치데라는 하야테를 항상 상사로 여기는 그들의 태도에 불만을 느낍니다. 그녀는 하야테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는 계속 사과해서 그녀를 지치게 합니다. 식사 중에 미치데라 입가에 밥풀이 묻은 것을 본 하야테는 닦아주려 하지만 미치데라는 거절하고 직접 닦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몇 분 후, 타즈나가 그들이 있는 식당에 조리기구 수리를 하러 나타납니다. 수리를 마친 후 건물 주변을 걷다가 다이치를 만나고 즉시 하야테에게 사과합니다. 하야테는 타즈나를 알아보고 그를 떠올립니다. 식당에서 일이 끝난 후 그들은 모두 함께 떠납니다. 길을 걸으며 서로 제대로 소개를 합니다. 타즈나는 미치데라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야테는 그녀가 체구는 작지만 성인이며 오랜 경력을 가진 자신의 상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데이트하는 줄 알고 자신의 식당에 초대한다. 타즈나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코요리가 식당에 가고 싶냐고 묻자 코요리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다음 날 코요리를 보고 기뻐하는 타즈나의 어머니는 그를 멋지게 학교 갈 차림으로 꾸며준다. 타즈나가 코요리에게 놓으라고 말하고 타즈나의 어머니는 둘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떠나려는 둘, 타즈나가 자전거를 바라보다가 코요리에게 타고 싶다고 말하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둘은 떠난다. 칵테일 콘에 도착하자 한 소녀가 그들을 맞이하고 다른 소녀가 타즈나에게 귀엽다고 하며 달려든다. 그녀가 떠나면서 타즈나를 그의 테이블로 안내한다. 그리고 주문하려면 버튼을 누르면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산은 하야테가 한다. 타즈나는 메뉴를 열고 코요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코요리는 콘 파르페를 가리킨다. 웨이트리스가 다양한 음식을 가져오고 타즈나는 웨이트리스에게 감사를 표한다. 코요리가 파르페를 한 입 베어 물고 맛있게 먹는다. 코요리가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타즈나는 자신의 케이크를 먹는다. 케이크가 달콤하다고 말하고 둘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요리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타즈나가 코요리에게 더 먹고 싶냐고 묻자 요리사는 원하면 더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자식이 선배가 계산하니 안 된다고 말을 더듬는다. 요리사는 원하는 대로 주문하라고 가슴을 치며 말한다. 요리사가 떠나려 하자 타즈나가 그를 붙잡고 요리사는 선배가 너무 후하다고 말한다. 타즈나는 자리에 앉고 그 후 그와 코요리는 기도한다. 나중에 떠나면서 타즈나는 머리를 숙여 요리사에게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한다. 요리사 옆에 어린 소녀는 괜찮다고 말한다. 한편 요리사는 모든 것을 계산할 줄은 몰랐다며 한탄한다. 어린 소녀는 어른이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요리사의 엉덩이를 때린다. 주변에 갈 곳이 많으니 타즈나와 코요리는 데이트를 즐기라고 말한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데이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 뭐냐고 데이트가 아니라면 왜 손을 잡고 있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타즈나의 몸을 빛이 감싸고 타즈나가 놀라 코요리를 꼭 껴안자 여자아이는 그들이 그냥 예쁜 커플이라면 자신이 그냥 보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즈나가 코요리의 손을 꼭 잡고 이동하며 그들이 핸드쉐이커인지 알고 있었냐고 묻자 여자아이는 지구라트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직장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타즈나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여자아이는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리사가 속인 것을 사과하자 여자아이는 그의 엉덩이를 때리며 죄책감을 갖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다른 세상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자 몇 분 후 타즈나와 코요리는 건물로 향해 달려가고 여자아이는 손에 빛나는 사각형 검을 든 채 그들을 쫓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대거 세도우라고 말하며 검을 던지고 타즈나가 기계 장치를 소환해 검을 막습니다. 검이 타즈나의 방어를 뚫고 지나가자
타즈나가 코요리를 감싸안고 공격을 피해 뛰어오릅니다. 한편 공중에 떠있는 대거 섀도우가 손으로 검을 조종하며 타즈나가 기계 장치를 발사하지만 그녀는 피하고 기계 장치가 유리창에 부딪힙니다. 깨진 유리가 떨어지자 그녀는 검으로 자신의 몸을 장식하고 타즈나와 코요리는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검을 던집니다. 타즈나와 코요리가 뒤돌아보니 요리사의 어깨에 대거 섀도우가 서 있고 요리사가 큰 검을 든 채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순간 타즈나가 기계 장치로 자신과 코요리를 장식하고 요리사가 그림자 검으로 타즈나의 방어를 흩뜨립니다. 대거 섀도우가 검으로 그를 베자 그들은 물러납니다. 타즈나가 기계 장치 검을 소환하며 코요리에게 림로드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거 섀도우가 코요리가 싸울 수 없냐고 묻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타즈나의 검을 베자 사라집니다. 타즈나가 코요리를 들어 올리려 하지만 둘 다 타즈나를 공격하여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대거 섀도우가 자신의 그림자 분신을 여러 개 만들어냅니다. 타즈나가 두려워하며 분신에게 검을 휘두릅니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타즈나가 코요리를 보호하며 하야테와 치즈루를 향해 검을 휘두르지만 베어낸 순간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타즈나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싸웠던 치즈루와 하야테의 분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치즈루는 하야테에게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야테는 지난번에 도망쳤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치즈루는 하야테를 때리며 그가 체인을 끊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저했기에 도망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즈나는 치즈루와 하야테의 여러 분신들을 베어냅니다. 그때 치즈루가 단검과 칼을 던져 타즈나의 검을 떨어뜨립니다. 타즈나는 치즈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타즈나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치즈루는 그들이 핸드쉐이커이며 반드시 그들을 이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순간 타즈나는 코요리의 손을 잡고 계획이 있다며 연막을 피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동안 치즈루와 하야테의 분신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타즈나는 그들과 잘 싸우며 핸드쉐이커로서 자신의 실력이 향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과 단 한 번 싸웠을 뿐인데 상당히 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코요리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맹세를 떠올리며 자신을 다잡습니다. 치즈루와 하야테의 여러 분신들을 제거한 후 타즈나와 코요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한 집 지붕 위로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치즈루와 하야테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타즈나는 검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치즈루는 하야테에게 이제 끝장을 보자며 자신의 분신들을 만들어냅니다. 타즈나는 여러 분신들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타즈나는 분신들을 향해 검을 휘둘러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치즈루만 공중에 남습니다. 타즈나가 치즈루를 베려는 순간 하야테가 치즈루를 지키려 지붕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타즈나에게 1대1로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마무리 짓자마자 잠시 후 하야테는 땅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치즈루는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치즈루는 그때 함께 있던 코요리와 타즈나에게 그들이 이겼고 전투가 그렇게 진행됨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치즈루와 하야테는 사무실에 있는 한 남자 앞에서 타즈나와 코요리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타즈나가 그들은 사과할 필요 없다며 핸드쉐이커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치즈루는 전날 거칠고 이기적인 말들을 많이 했다며 타즈나에게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코요리에게 아무도 자신을 보호하게 두지 말고 스스로 싸우라고 말한 뒤 코요리에게도 사과합니다. 이상하게도 코요리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치즈루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러자 치즈루는 코요리에게 매우 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건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실에 있던 남자가 그들의 대화를 끊고 코요리가 림로드가 없는 것은 그녀의 신체 구조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는 코요리에게 림로드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이론은 있지만 아직 증명하지 못했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하자 그는 화제를 바꿔 그들에게 슈마이를 먹어볼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야테는 기쁘게 네, 라고 대답하며 슈마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자는 코요리가 무사해서 다행이고 모두 적이 되지 않아서 기쁘다고 계속 말합니다.
치즈로는 남자에게 공평한 싸움이었고 화가 나지 않았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타즈나를 향해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님로드가 없는 미친 여자를 위해 싸우고 보호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하야테의 등을 살짝 때리며 어린애에게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치즈로는 타즈나와 코요리의 이름을 묻습니다. 타즈나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자 치즈로는 자신이 무대 이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신과 하야테가 대거 섀도우와 블레이드 섀도우라고 불리는 것처럼 말이죠. 코요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고 곧바로 남자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을 끊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치즈루가 그를 가로채 그는 마치 그들의 보호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핸드쉐이커에 대해 말한 유일한 사람인지 묻자 약한 수호자는 자신이 그랬다고 인정하고는 갑자기 치즈루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한번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치즈루는 크게 소리치며 나이를 핑계로 삼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하야테가 치즈루의 양손을 잡고 뒤로 끌어당기며 소란 피우지 말라고 진정시킵니다. 잠시 후 하야테는 치즈루를 진정시키고 의자에 앉은 치즈루는 어리석은 사디스트와 테즈나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손을 잡는 것이 싸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두 핸드세이커가 처음 손을 잡으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호자는 코요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테즈나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치즈루는 지구라트에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손을 잡은 두 쌍의 핸드세이커가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방 안에는 잠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상대방이 자신이 핸드세이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손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테즈나는 그것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핸드세이커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치즈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잠시 후 치즈루는 테즈나에게 다른 적들이 어떻게 그들이 핸드세이커인지 알아챌 수 있는지 손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도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키아라 교수는 적이 1km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테즈나는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핸드세이커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다른 핸드세이커와 싸울 때는 항상 이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현실 세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치즈로는 하야테의 수호자가 되기로 동의하고 테즈나와 어리석은 자에게 신경 쓰지 말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수호자 때문에 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2번의 전투에만 참여했고 테즈나가 바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치즈로는 그 후 테즈나와 코요리에게 핸드세이커 그룹 이름을 지어주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은 싱글기어였습니다. 그들의 본명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야테가 치즈로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동안 치즈로는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끔찍한 상사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 후 하야테에게 사과하고 그러자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치즈루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한편 코요리는 나쁜 꿈을 꾸고 고통스러워하는 풀을 만집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다음 날 코요리는 릴리, 테즈나의 회장과 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는 코요리가 카드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코요리가 자신의 카드로 릴리를 이기자 코요리는 재대결을 요청합니다. 외로운 어리석은 회장은 코요리와 친구가 되어야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요리는 릴리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처음부터 함께했던 릴리의 오빠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얼마 후 테즈나와 코요리는 며칠 전 약속했던 대로 치즈루의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놀라운 것들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테이블 옆에 구멍이 생기고 그들이 주문한 음식이 즉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에 놀란 테즈나가 기계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도 되는지 묻지만 치즈루는 웃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치즈루는 코요리에게 자전거를 타러 갈 건지 묻습니다.
코요리는 테이블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 컵을 가리키고 태진아를 가리킵니다. 치즈로는 코요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태진아를 위해 같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러자 코요리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매우 바쁜 치즈로는 코요리를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코요리에게 휴대폰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코요리에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치즈로는 패배자의 휴대폰을 빌리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녀는 코요리에게 웹사이트도 보여줍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식당을 나온 직후 코요리의 손을 잡고 있는 태진아는 센티오돌 그룹이 저걸 직접 다 만들었을까 궁금해하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때 코요리가 자기 옆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는 코요리에게 휴대폰을 안 쥐어준 걸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코요리는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바닥에 앉아 있었죠. 다행히도 리리와 그의 형제들이 코요리가 앉아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혼자 있는 코요리를 보고 놀랐죠. 한편 코요리를 찾던 태진아는 즉시 마키아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코요리가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마키아라는 그에게 코요리를 찾을 시간이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죠. 코요리를 찾던 중 그는 정장을 입은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어리숙한 태진아는 그에게 여자아이를 보았는지 물었죠. 태진아는 현명하게도 매일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태진아에게 마키아라의 안부를 물었고 태진아는 놀랐죠. 그러자 리리는 코요리를 카드랩이 후원하는 소중한 추억 오사카 토너먼트가 열리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리리는 태진아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리는 태진아에게 게임을 즐기라고 말했죠. 리리의 형 마수루가 상대팀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리리는 마수루를 응원하며 깔깔거렸고 그를 껴안으려고 했지만 부끄러워하는 마수루는 그녀가 자신을 껴안는 것을 막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던 태진아는 그에게 마키아라가 말이 거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화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낯선 남자는 마키아라가 예전에 핸드쉐이커였다고 밝혔어요. 그는 또한 태진아에게 코요리와 그의 죽은 여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죠. 이에 태진아는 놀라서 그 남자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리리, 마수루, 그리고 코요리는 카드게임을 계속했어요. 태진아와 낯선 남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태진아는 리리에게서 코요리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낯선 남자를 두고 코요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가 간 직후 낯선 남자는 태진아에게 들렸던 목소리가 했던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코요리와 처음으로 신체 접촉을 한 마사루. 뭔가를 계산하려던 릴리는 돈이 부족한 것을 알고 당황하는데 마사루가 대신 계산해준다. 릴리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마사루가 계산을 마치자 고마움을 표하며 오빠에게 감사를 표한다. 릴리는 코요리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 언니로서의 체면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코요리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준다. 그때 태진아가 전속력으로 그들에게 달려와 릴리의 손을 잡고 코요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갑자기 그들은 모두 지구라트로 향한다. 릴리 회장과 그녀의 남동생도 핸드세이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태진아와 싸우고 싶지 않았던 릴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시작하고 두 팀은 nim로드를 사용하며 싸움을 벌인다. 양측 핸드쉐이커가 nim로드를 사용한 후 릴리는 포춘 카드를 꺼내고 마사루는 그것을 밀어낸다. 그들은 포춘 카드를 몇 장 필드에 뿌리고 마사루는 용암 흐름 다이브를 사용한다. 그와 그의 누나 릴리는 천천히 땅속으로 들어간다. 바보는 그들이 사라진 것인지 확인하며 주변을 살핀다. 마사루는 즉시 자신에게 레드 드래곤 포춘 카드를 사용하고 태진아는 기어 소드로 카드를 파괴한다. 몬스터가 나타나 파괴되자 태진아는 그들을 공격하는 곳으로 기어 소드를 사용해 달려간다. 그들에게 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태진아가 그들과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태진아가 기어 소드를 사용해 이동하는 동안 마사루는 펠리의 지옥불 포춘 카드를 사용해 길을 불태운다. 릴리는 태진아와 코요리와 싸우더라도 오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릴리의 포춘 카드와 마사루의 엠페러 카드를 결합하고 그것은 마침표를 찍는다. 손을 잡은 채
릴리는 부모님이 학교 성적이 좋았다고 칭찬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잠시 후, 남동생 마사루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하고 학교에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 말에 릴리는 식탁 위 접시를 깨뜨리고 온다. 릴리는 마사루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의 방에 들어가도 되냐고 그에게 물었지만 그는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들어온 후 그녀는 그에게 엄마나 학교를 그렇게 걱정시키지 말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녀가 똑똑하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릴리의 손이 피투성이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상처를 치료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엄마와 아빠에 대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애원합니다. 엄마 아빠를 상관없다 하더라도 여동생을 걱정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릴리는 마사루에게 자신을 안아주길 바란다고 애원합니다. 마사루는 여동생이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안아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를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여동생은 항상 그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들이 테즈나와 쿄리를 공격하는 동안 릴리는 마사루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충전이 필요한 테즈나는 여동생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는 만약 사각지대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어 소드를 이용해 건물 위로 올라가고 다른 손에는 사디스틱한 칼을 쥐고 있습니다. 테즈나가 건물로 올라오자 마사루는 프로메테우스 카드의 속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테즈나에게 데스게이즈 화살의 효과도 사용합니다. 그가 건물을 올라가는 동안 건물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거대한 붉은 손이 땅에서 나와 그를 움켜쥐고 건물에 내던집니다. 마사루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여동생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릴리는 지구라트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핸드세이커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싸움에서 다친 테즈나는 쿄리의 도움을 받아 일어섭니다. 그는 멈춰서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테즈나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즈나는 일어서서 쿄리에게 그녀 덕분에 자신이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지구라트의 위치가 바뀌고 릴리는 즉시 헬파이어 블러드레인 카드를 그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들이 공격에서 도망치는 동안 바보는 쿄리에게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더 빠르게 이동하게 하는 기어 소드를 만들어 앞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합니다. 큰 가슴을 가진 여자와 건물 꼭대기에서 지켜보던 마사루는 다른 핸드세이커들의 움직임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고 걱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의 수를 두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예측하기 쉬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에 너무 의존했다며 여동생에게 사과합니다. 바로 그때 테즈나와 쿄리는 건물 앞에 나타나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서로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각자 다른 존재에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기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사루는 여동생에게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녀는 마사루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사루는 여동생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님로드를 사용합니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사루는 테즈나에게 플레인 페인 카드를 사용하지만 테즈나는 기어주워드로 카드를 한 방에 파괴합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들을 모두 테즈나에게 보냅니다. 테즈나는 기어주워드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릴리는 즉시 마사루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없으니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릴리가 그를 껴안고 있는 동안 마사루는 그녀에게 타로 카드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사루는 하나는 땅에, 다른 하나는 공중에 있는 테즈나에게 사용합니다. 마사루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릴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테즈나는 즉시 그를 파괴합니다. 릴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재빨리 달려가 그를 확인합니다. 그 후 그들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에서 마사루는 괜찮지만 릴리에게 현실에서 진 것을 사과합니다. 릴리 또한 이기적인 언니였다며 동생에게 사과합니다. 다음 날 마키아라 교수는 테즈나에게 슈마이를 권하지만 그 녀석은 쿄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은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키아라 교수에게 과거에 핸드세이커였는지 묻습니다. 마키아라 교수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잡아야 할 손을 잃은 후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진아는 마키아라 교수에게 왜 쿄리를 재우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녀의 파트너여야 하는지 묻습니다. 마키아라 교수는 쿄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과거에는 핸드세이커가 있었지만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다시 잡아야 할 손을 가진 핸드쉐이커를 잃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재운다고 말합니다. 태진아는 이해한다고 대답하고 학교 축제에 갈 것이라고 말하며 슈마이 하나를 먹고 떠납니다. 마키아라가 떠난 직후 태진아가 자신이 핸드세이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키아라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누가 태진아에게 말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태진아가 코요리를 만나러 가서 마키아라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슈마이를 건네주는데 그때 한 학생이 나타나서 릴리 회장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징크스에게 간청합니다. 학생회장 방 문 앞에 있는 태진아가 그녀가 마사루와 지구라트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릴리는 그를 안으로 들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태진아가 축제와 관련된 일 때문에 자기 반 학생이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하자 릴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없는 듯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 묻습니다. 태진아는 지구라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릴리가 화가 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릴리는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자신이 바란 일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릴리는 태진아에게 속으로 삼키겠다고 말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묻습니다. 태진아는 릴리 반 학생인 마에다가 재료를 더 싸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의 연락처가 얼마 전에 직장을 바꿔서 릴리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릴리는 알아서 해보라고 말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음 날 돌아왔을 때 릴리는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릴리는 마사루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며 그의 칭찬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치즈로의 식당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치즈로는 그 일을 해내면 학교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표하고 곧장 떠납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케이가 도와줘서 많은 돈을 절약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요리사 중 한 명이 나와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몰래 연습하다가 손을 다친 것입니다. 모든 요리사의 손이 붕대로 감겨 있는데 요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리법 영상을 많이 본 히요리는 집에서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태진아에게 보여줍니다. 반 아이들은 히요리를 시험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진아는 집에서 히요리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만들어줬던 때를 떠올립니다. 음식이 다 만들어지자 학생들은 맛있게 먹고 축제 콘서트를 더 빨리 하라고 히요리에게 말합니다. 축제 콘서트에서 음식을 팔던 중 치즈루가 나타나 그에게 학교 다닐 때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치즈루가 말하는 동안 태진아 반 학생 중 한 명이 치즈루가 그의 여동생이냐고 묻고 치즈루는 자신이 어른이라고 말하며 화를 낸다. 그녀는 그 녀석에게 잠시 제게스를 빌릴 수 있냐고 묻고 나서 코요리가 센토의 특별한 일본 요리복을 입고 나온다. 이 모습에 그 망할 놈과 그의 친구는 따뜻한 감정을 느낀다. 하야테는 코요리가 귀엽다고 말하고 난쟁이를 질투하게 만든다. 태진아가 코요리에게 다가가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음식을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 요리사 코요리를 보고 싶어 했고 코요리가 가스레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유일한 바보 기계공을 부른다. 그는 드라이버를 요청하고 둘이서 함께 가스레인지를 고쳐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마사루가 나타나 요리하는 것을 돕고 모두가 파티를 즐기는 동안 마키아라가 나타나 그들이 축제 콘서트에서 1등을 했다는 말을 전하고 감사를 표하고 바로 떠난다. 그가 떠난 직후 코요리는 태진아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태진아는 행복하게 그것을 먹는다. 한편 마사루와 릴리는 콘서트를 보며 릴리가 뒤에서 형을 껴안는다. 다음 장면에서 그 실패작이 노래하고 춤을 춘다. 노래를 마치고 악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자 둘 다 기절한다. 그녀는 그들이 약해서 졌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히비키가 달려와 잘했다고 칭찬하고 젖은 수건을 건네주고 손에 소독제를 뿌린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을 칭찬하며 그것이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다고 말하고 그녀는 히비키에게 새길 필요 없다고 말한다. 히비키는 다음 공연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정을 그에게 맡기고 계속 일을 주라고 말한다. 히비키는 기뻐하며 손뼉을 치고 팬들이 그것을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코다마는 종이를 꺼내들고 8명의 상대를 모두 특별 콘서트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녀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곳에서 그녀는 테즈나와 코요리의 사진을 보며 그들이 다음 제안이라고 말합니다. 테즈나는 기계 검을 땅에 고정시킨 채 땀을 흘리며 테즈나가 첫 번째 노래를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힘이 다르다고 덧붙이며 테즈나가 자신과 싸우는 대신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항복할 때를 좋아한다면서요. 그 와중에 테즈나는 공격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이크를 휘두르며 그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바닥에 내리쳐 주변 환경을 추거트로 변화시킵니다. 테즈나는 코요리에게 숨으라고 말하고 기회를 봐서 돌격할 작정입니다. 그때 코다마가 공격을 개시하며 그에게 돌진합니다. 공중에서 그를 발로 차지만 그는 검으로 막아냅니다. 그녀의 멈추지 않는 발차기에 테즈나는 땅에 넘어집니다. 그는 젠장, 이녀는 다른 핸드세이커들이랑 달라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테즈나와 코요리만을 위해 노래하겠다며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테즈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위에서 코다마를 모른다니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고개를 들어 건물 위에 서 있는 히비키를 발견합니다. 히비키가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어리둥절해합니다. 히비키는 뛰어내려 코다마에게 달려가며 핸드세이커들이 그녀를 모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엾은 존재라고 부릅니다. 코다마는 히비키의 손을 잡고 두 손에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그의 나쁜 버릇을 지적하며 프랑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무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지식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들이 무지하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는 순수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길 작정입니다. 멍청한 히비키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슈퍼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속도로 테즈나와 코요리 쪽으로 달려가며 손에 티켓을 든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시 코다마에게 돌아갑니다. 코다마는 자신이 아이돌이니 테즈나와 악수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 후 테즈나를 공격하면서 마이크가 곡선형의 빛나는 검으로 변합니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내려오면서 손윗검으로 테즈나의 검을 칩니다. 그러다 테즈나는 벽에 밀쳐지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마키아라가 쇼핑하라고 돈을 주고 테즈나에게 여자옷 고르는 법을 모른다고 말했던 장면이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닌 후 테즈나는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코요리에게 사과합니다. 뭘 사야 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요리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여러 종류의 옷을 보여주고 테즈나는 어리석게도 릴리에게 전화해볼까 제안합니다. 코요리에게 옷을 골라줄까 묻자 코요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디라고 대답하고 둘은 함께 옷을 고르러 갑니다. 가게에서 많은 옷들을 보면서 테즈나는 여자아이와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여자아이 옷을 골라주는 것도 처음이라 행복해합니다. 코요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코요리는 얼굴을 부립니다. 그때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테즈나는 놀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기계 장치 검을 꺼내듭니다. 테즈나는 해키미를 볼 수 없기에 코도나를 공격합니다. 코도나는 이사를 사용하여 공격을 막습니다. 테즈나는 자신의 공격이 쉽게 막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사슬을 던지지만 코도나는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코도나는 누구보다 자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테즈나는 코도나의 힘이 너무나 다르다며 중얼거립니다. 코도나는 테즈나의 공격을 베어넘기고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테즈나는 코도나가 그들을 풀어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순간 히비키가 동시에 공격해옵니다. 히비키는 불타는 긴 검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테즈나와 코요리는 코도나와 해키미 사이에 갇힙니다. 코도나는 시간은 사용하기 나름으로 금이 될 수도 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검을 들어 올리고 테즈나는 코요리에게 자신을 꽉 잡으라고 말합니다. 코도나는 검을 휘둘러 파동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테즈나는 검으로 이 공격을 막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테즈나는 코도나를 공격합니다.
코도나는 재치 있게 공격을 피하고 마치 춤을 추듯 테즈나에게 검을 휘두릅니다. 테즈나는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코도나는 공격을 멈추고 검으로 파동을 날려 테즈나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만약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공격을 막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테즈나는 걱정한다. 파도가 너무 빨리 움직여 테즈나 방향으로 덮치며 큰 폭발을 일으킨다. 파도가 부딪힌 자리에는 큰 구멍이 생기고 히비키는 코도나 쪽으로 달려간다. 그 후 그녀에게 테즈나를 물리친 것을 축하하며 그녀는 대답한다. 그들은 그들을 잡았다. 한편 강 끝에서 코요리는 마키아라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고 테즈나가 땅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여주며 온다. 코요리는 병원 침대에 붕대로 덮인 채 잠든 테즈나의 손을 잡고 있다. 마키아라는 방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본다. 그때 테즈나는 깨어나 그들이 탈출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코도나의 공격을 침범하기 위해 구멍을 만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물속에서 코요리를 보호하려다 돌에 맞은 것을 기억한다. 마키아라는 그가 전투 지역에서 벗어난 것을 칭찬하고 테즈나는 상대가 강력하며 니무롯이 지구라트를 감염시키는 것 같다고 말한다. 마키아라는 그들이 변칙 존재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핸드세이커는 자신이 물리친 자들의 힘을 빼앗는다. 많은 사람을 물리치면 니무롯이 지구라트를 감염시키기 시작한다. 코요리가 울기 시작하고 테즈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는 이겨야 한다고, 그리고 이기지 못한다며. 마키아라가 그 핸드세이커들은 강력하다고 말하며 그를 끊는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당장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테즈나는 이겨야 한다고 대답한다. 마키아라는 그들이 그가 탈출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시 그를 쫓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바보는 다음에는 탈출할 수 없을 거라고 대답한다. 그는 힘없는 코요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코도나는 자신이 누구도 탈출하게 놔둔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콘서트도 걱정하고 있다. 히비키는 심부름을 마치고 들어온다. 그는 코도나에게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니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기뻐한다. 그때 전화가 온다.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꺼낸다. 전화를 끊은 후 코도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콘서트가 취소되었고 나바타 회장이 개입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히비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바타가 그들에게 화낸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일어서서 상자 쪽으로 걸어가 봉투를 꺼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팬들을 위한 것이며 비참한 대통령 히키비 때문에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히키비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말이 옳다고 대답합니다. 코다마는 다음 콘서트에서 테즈나와 코요리의 영혼에 새겨넣어야 한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이돌이 되기 위한 존재로서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밤늦게 코요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리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테즈나가 전투 중에 다쳤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리리는 마사루가 전투에서 그녀를 위해 다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녀의 님로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코요리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테즈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코요리를 믿어야 합니다. 마사루는 그 말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코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그의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묻습니다. 코요리는 그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코요리는 잠든 테즈나에게 몸을 비비며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코다마는 그들에게 독일 시인 프리드리 실러의 말을 전합니다. 그녀는 테즈나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대관람차에서 노래를 부르자 테즈나가 재빨리 장비검을 꺼냅니다. 코다마는 그들의 영혼의 울림을 새기려는 의도로 대관람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싸움이 끝난 후 지구랏에서 코다마에게 많은 타격을 입은 테즈나는 현실 세계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를 치료하는 마키아라는 그에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물에 잠겼기 때문에 세균이 상처에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테즈나에게 지구랏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실로 돌아오면 고통이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 외에도 놀랍게도 테즈나는 현실에서 여전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테즈나는 코요리만을 걱정하며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싸우겠다고 말하지만 마키아라는 그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테즈나의 패배는 코요리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라 교수는 그들에게 이전에 그들을 공격했던 핸드세이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즈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마키아라가 간 직후 테즈나가 그 어리석은 여자에게 과거의 그녀를 무수부, 즉 자신의 여동생의 대체제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2명의 핸드쉐이커를 쓰러뜨리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병원을 나와 집에 도착하자 테즈나를 걱정하던 그의 부모님은 최근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한다. 테즈나는 즉시 그들의 말을 맞고 부모님은 그의 말에 개의치 않고 코요리의 얼굴을 보며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녀 때문에 하는지 확인하라고 말한다. 테즈나는 부모님의 말에 개의치 않고 코요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선다. 그들은 다시 지구라트에서 코다마에게 도전한다. 그곳에 도착하자 코다마는 지난번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즈나가 여전히 일어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테즈나는 즉시 장비검을 소환하여 코다마의 동료를 공격한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코다마의 동료가 테즈나를 주먹으로 날려 그들이 싸우고 있던 건물 반대편으로 보낸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테즈나는 싸움터에 떨어지며 일어서려고 애쓴다. 코다마는 노래하고 춤을 추며 님로드의 힘을 증폭시켜 단일 기어인 테즈나에게 보낸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테즈나는 코요리를 꼭 껴안고 님로드의 힘에 의해 싸움터에서 멀리 날아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테즈나가 일어서기 힘들어하자 코요리는 혼자서 코다마와 싸우려고 한다. 테즈나는 일어서서 코요리를 지키려고 한다. 코요리는 그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테즈나의 이름을 부르고 즉시 완전히 변신한다. 그녀의 님로드로 변신한 코요리는 코다마에게 자신이 테즈나를 지키고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습에 테즈나는 행복해하며 코요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다시 손을 잡고 강력한 핸드세이커가 된다. 코다마는 즉시 매니저인 히비키 씨에게 말한다. 감탄할 때가 아니라고. 코다마는 자신의 힘을 보았으니 이제 둘에게 님로드를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지만 코요리는 즉시 자신의 님로드로 자신과 테즈나를 감싸 코다마의 님로드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둘 다 즉시 기어 스케이트를 형성하고 바보를 공격하기 위해 즉시 다가가고 큰 기어검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맞물립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터득한 것을 깨달은 코다마는 포기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두 핸드쉐이커가 서로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면서 그들은 그 검을 사용하여 코다마를 파괴합니다. 자신이 졌음을 알고 있는 코다마는 마음속에 있던 모든 소원들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 직후 폭발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코다마는 매니저가 차를 가져다주던 컵을 깨뜨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팬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후회합니다. 과거의 회사 사장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상대를 골랐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선택했기 때문인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졌을 것이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그녀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싱글 기어와 싸우지 않았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코다마는 어차피 자신이 지고 끝났기 때문에 즉시 그를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인생을 진흙탕에 처박았는지 묻습니다. 나중에 그를 파멸로 이끌 소녀 때문에? 그는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이긴 적이 없었고 그들은 지하 아이돌이며 진흙탕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매니저가 그걸로 거만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지구라트에서 졌지만 신으로부터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코다마에게 그녀는 코다마짱이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봉투를 건네주며 그녀에게 팬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응원합니다. 그 말에 코다마는 기뻐하며 히비키 씨에게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항상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매니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평범한 소녀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한편 타즈나는 좀 전에 핸드세이커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 코요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또한 항상 자신과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치즈로는 코요리와 타즈나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 후 마키아라 교수는 코요리를 놀라게 하려고 하지만 타즈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마키하라 교수는 코요리를 잠에서 깨워준 타즈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더 나아가 타즈나에게 만약 그 창녀가 이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성과 지구라트를 의미하며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지만 전하가 그를 방해하고 전하는 타즈나를 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치즈루가 타즈나와 코요리에게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것이었죠. 잠시 후 두 사람 모두 레스토랑에 도착하고 치즈루는 그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타즈나는 주방을 맡고 코요리는 앞에서 손님을 응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타즈나는 코요리의 손을 잠시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치즈루는 두 사람 모두 주방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요리의 드레스를 칭찬하며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매니저가 그 소녀를 쳐다보는 것을 그만두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일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바로 그 후에 타즈나는 코요리에게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요리하는 동안 하야테가 들어와 그들을 칭찬하며 훌륭한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치즈루가 왜 그들에게 일을 시켜보라고 했는지 묻고 하야테는 학교 축제 때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매우 감명받았고 그것이 주된 이유라고 대답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치즈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충격을 받은 타즈나는 그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묻고 하야테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학생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성장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그가 의미하는 것은 경험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야테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사람들이 일할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마치 두 핸드세이커가 싸우기 전까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앞으로 서로의 손을 놓게 될 때 그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 말은 실패한 사람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을 짓게 했습니다. 하야테는 여전히 말을 이어가며 마키하라 교수가 코요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요리사 중 한 명이 그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부탁하고 하야테는 여전히 말을 이어가며 핸드세이커들의 싸움보다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과 치즈루가 졌지만 여전히 삶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들의 소원이 즉시 이루어졌고 하야테가 그를 가로막으며 괜찮다고 실망스럽지만 치즈루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싸운 이후로 치즈루가 부드럽고 행복해졌다고 덧붙이며 감사를 표합니다. 손님과 직원들 모두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동안 치즈루가 자신의 이름을 듣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하야테에게 왜 자기 험담을 하냐고 묻고 하야테는 아니라고 하자 갑자기 코요리가 하야테가 치즈루를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놀랍게도 대답합니다. 치즈루는 당황하여 하야테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치즈루는 타즈나에게 친구들이 왔다고 말하고 타즈나와 코요리는 주방을 나섭니다. 거기서 리리와 마사루를 보고 그들이 자신들이 거기서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리리는 코요리가 사진을 보냈다고 대답하고 마사루는 타즈나에게 사과하며 여동생이 끼어들었다고 그럴 때가 있다고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코요리는 마사루에게 소중한 추억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타즈나에게도. 타즈나는 마사루에게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리리는 타즈나가 자신에게 계속 게임을 하자고 졸랐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사루는 리리가 하고 싶다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리리는 괜찮다고 마사루가 가르치는 게 잘하고 최후의 마왕 황제라고 말합니다. 타즈나는 마사루를 따라하며 언젠가 황제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하고 그때 서버가 음식을 가져오며 마사루를 놀리며 황제님, 음식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식사 후 타즈나는 코요리에게 휴식이 끝났으니 일하러 가자고 하고 코요리는 혼자 가라고 하며 마사루와 리리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런 후 타즈나를 만나러 갑니다. 몇 시간 후 모든 일을 마친 후 치즈루와 하야테는 그들의 정확성과 함께 요리하면서도 성공했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치즈루는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일자리를 제안하며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트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둘 다 얼굴이 붉어지지만 타즈나가 데이트 대신 쇼핑을 가자고 제안하고 코요리는 동의한다. 쇼핑몰에 도착하자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녀를 발견하고 그때 춤추는 소녀의 매니저가 둘을 알아본다. 그는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가 회사 명함을 건네며
코도마의 콘서트에 가자고 설득한다. 무대에서 춤추던 소녀 말이다. 타즈나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소녀에게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칭찬한다. 얼마 후 타즈나가 코요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자 코요리는 소중한 추억과 놀고 싶다고 말한다. 타즈나는 알았다고 대답하지만 코요리가 자신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바로 그때 마키하라 교수가 전화해서 자신이 그들이 있는 곳 근처에 있다고 알려준다. 타즈나는 기다리겠다고 대답한다. 기다리는 동안 타즈나는 코요리에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할 생각인지 묻는다. 그는 마키하라 교수가 언젠가는 손을 잡는 것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코요리는 타즈나에게 자신은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다시는 손을 잡지 않더라도 말이다. 마키하라 교수는 자신도 그러길 바란다고 말한다. 코요리는 소중한 추억에서 그를 이기고 싶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마키하라 교수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다가온다. 그는 자신이 다녀온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그는 팸플릿을 샀다며 셋이 함께 다시 가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타즈나는 계획이 있다며 쇼핑을 가야 한다고 대답한다. 마키하라 교수는 돌아오는 길에 슈마이라도 먹으라고 타즈나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는 도중 갑자기 큰 발소리가 들려 누군가가 오는 것을 알게 된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옷을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다. 바로 그때 마키하라 교수가 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그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랜만이라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이에 타즈나는 마키하라 교수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고 마키하라 교수는 오랜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한때 더 깊은 관계였고 그 남자는 그 후 타즈나에게 다가가 그가 아직 마키하라 교수의 노예인지 묻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아쿠타가와 쿄리는 타카츠키 무수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자 어디선가 소녀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키하라 교수는 그에게 마유미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녀를 구했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차갑게 대답하며 묻지 말라고 하고 그가 하는 일이 과도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실을 말한 후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마키하라 교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키하라는 거대한 석궁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핸드세이커들은 그들이 함께 싸운 핸드세이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키하라는 그의 상대에게 빛나는 화살을 쏘지만 빗나가자 놀랍니다. 바로 그때 상대가 그에게 뛰어들어 검을 휘두릅니다. 피가 튀어나오고 나가오카는 마키하라를 구합니다. 그는 전기손 기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배를 가르며 쓰러뜨립니다. 나가오카와 바보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고 마키하라는 나가오카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키하라에게 입 다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키하라는 그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똑똑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가오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이 전투에서 이겼을 것이지만 나가오카가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키하라는 만약 그가 완전히 열려있다면 적이 방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가오카는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나가오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했고 나가오카는 그가 싸구려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쿠타가와는 그들이 싸우고 있었는지 물었고 그 후 그들을 지원하지 못해 사과했습니다. 나가오카는 바보같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는 마키하라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는 아쿠타가와 앞에서 조용해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운 핸드세이커는 그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만약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멍청이 씨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쿠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마키하라는 나가오카를 마주보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둘은 언쟁을 벌였고 이는 나가오카를 화나게 만들었으며 그는 나가오카에게 중얼거리지 말라고 말했고 마키하라는 다른 핸드세이커들이 그들 뒤를 쫓아오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넷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자 핸드브레이커들은 대부분 공격을 포기했죠. 아쿠타가와는 그들이 프로들이며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일은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키하라와 나가오카는 둘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둘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쿠타가와는 그 둘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파트너이며, 이 말에 다른 여자아이는 아쿠타가와 연구소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고, 만약 분분이 여기 있었다면 책을 든 소녀는 여전히 전 세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실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르카디아와 같은 다른 세계에 도달하는 이야기들은 핸드세이커들이 과거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가오카는 중동연구원이 쓴 그 논문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고, 잔을 든 여자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그들 포함하여 두 쌍의 핸드세이커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하라는 아쿠타가와의 파트너는 그의 귀여운 신부라고 말했고, 이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는 도중에 금발의 여성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쿠타가와의 아내는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누워 있었고, 마키하라와 나가오카가 들어와 출산을 축하했습니다. 둘 다 붕대를 감고 있었고, 마키하라는 선물을 가져왔고, 나가오카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쿠타가와는 그들을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의 아내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마키하라는 괜찮다고 말했고,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쿠타가와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중에 지구라트로 끌려 들어갈 줄은 몰랐고, 그들이 있어서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이름을 마유미와 코요리라고 지었습니다. 지구라트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편 아쿠타가와와 그의 아내 마키하라, 그리고 그 못된 녀석 아기들을 바라보던 중 모두 손을 맞잡자 아쿠타가와가 아기들의 손을 서로 맞잡아 주었고, 아기들의 손이 빛나면서 지구라트가 만들어졌다. 모두 충격에 빠졌고, 아쿠타가와와 그의 아내는 아기들을 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핸드세이커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손을 맞잡는 능력으로 존재의 힘을 다룰 수 있도록 태어났다고 했다.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인류를 보여주었다. 마유미와 코요리는 달리고 있었고, 바로 그때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 두 아이는 넘어져 울기 시작했고, 큰 칼을 든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골라야 한다고 말했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면서 아이들은 쉬운 표적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나가오카가 전기손 기계로 그의 배를 꿰뚫었다. 마키하라는 여전히 인류를 믿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나가오카에게 달려들어 울면서 그의 몸을 꽉 잡았다. 아쿠타가와와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두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으며 서로의 손을 놓으면 아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라트는 사라졌고 아이들은 울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마키하라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손을 모았다. 아이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가오카는 유리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마키하라가 슈마이를 데려왔고, 나가오카의 기분을 물었다. 아쿠타가와가 화난 표정으로 문을 열자 아이들은 눈을 떴다. 마키하라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아쿠타가와는 중요한 것은 적을 물리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를 흘렸다. 그는 림노드들이 지구라트를 덮어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분수했던 것들 중 하나가 림노드들이 지구라트를 덮었으면 핸드세이커가 인간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아직 데이터가 없고 가상적으로 상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자세한 데이터를 기다리는 것보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며 피투성이 손으로 벽을 내리쳤다. 이것을 본 아이들은 울었다. 그는 아무도 아이들을 데려가게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신실한 존재라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설령 목숨을 걸더라도 그는 그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한 쌍을 더 물리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그는 신앙심 깊은 존재에 도달할 권리를 얻을 것이라고. 그는 그 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유미와 코요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쿠타가와는 마지막 핸드세이커 쌍을 물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아내는 신앙심 깊은 존재를 찾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아쿠타가와와 그의 아내의 장례식에서 비가 내렸고 어떤 사람들은 우산으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두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다른 방문객들은 고인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누군가 빈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오카는 한 달이 지났다고 말했고 그때 쌍둥이가 실신했습니다. 마키아라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오카와 함께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코요리는 그들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나가오카는 아이들이 부모, 기억, 감정, 그리고 이제는 몸까지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아쿠타가와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했는지 궁금해하며 실패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부분적인 장기 기능 상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가오카는 마키아라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쿠타가와가 바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쌍둥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마키아라는 그가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그는 마유미의 몸에서 링거를 제거했습니다. 마키아라는 그를 막으려고 했고 그는 마키아라를 밀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유미를 안고 나가오카는 아쿠타가와의 의지를 이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존재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키아라는 나가오카가 아쿠타가와와 그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으므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함께 협력하여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쌍둥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오카는 그것은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가려고 하자 마키아라는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나가오카는 손으로 마키아라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때문에 마키아라는 그들을 구하고 싶다면 연구원과 핸드세이커로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쓰러뜨리며 이것이 그들의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창문 유리를 깨고 도망쳤어요. 그 행복한 바보는 그가 그녀를 가두어 생명을 유지했다고 말하고 나가오카는 마키아라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도망쳤다고 답합니다. 마키아라가 마유미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나가오카는 그녀를 생존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답합니다. 그것은 마키아라의 아이디어였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마키아라가 그러면 그녀의 심장이 파괴될 거라고 말하자 나가오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타즈나와 코요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마키아라가 자신의 이론을 말하며 이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연결된 두 사람이 핸드세이커가 된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은 사랑, 공통의 목표 또는 연결된 감정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 나가오카가 핸드세이커가 아니게 된 것은 그들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가오카는 미요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키아라도 그렇게 말하지만 나가오카는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타즈나가 앞으로 나서고 나가오카가 카두나의 이름을 언급하자 바보와 코요리는 놀랍니다. 타즈나가 나가오카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묻고 그가 그들을 뒤쫓아 보낸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는 타즈나의 모든 전투를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타즈나의 능력, 싱글 기어와 스프로킷 기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두나는 타즈나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코요리를 재우고 자신이 나머지를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코요리는 타즈나의 손을 꽉 잡습니다. 마키아라는 코요리가 핸드세이커로 싸웠던 사람들과도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보는 코요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코요리는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나가오카가 손을 내밀며 미요마에게 자신을 잡으라고 말하고 모두 사라집니다. 마키아라를 제외하고 타즈나는 자신의 기계를 소환하고 미요마는 둥근 공을 튕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이 변하고 미요마와 나가오카의 몸이 빛납니다. 나가오카는 금빛꼬치와 은빛꼬치라고 말하고 그들의 옷이 바뀝니다. 그러자 그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즉시 님로드를 타즈나와 코요리에게 보내고 그들은 물러서서 싱글 기어 방패 님로드를 사용합니다. 다이치는 그들에게 이상한 존재들과 만나 도전할 너희들의 말을 전하며
그들을 가두기 위해 또 다른 nimrod를 보냅니다. 그들은 갑자기 계속 피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다이치는 즉시 nimrod를 사용하여 폭발을 일으키며 다즈나와 고독한 자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다즈나는 재빨리 기어 검을 사용하여 공격을 막았고 다이치는 손에 든 황금 발톱으로 그것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다즈나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코요리는 nimrod 기어 방패를 사용하여 다이치의 nimrod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이용해 폭발을 일으켜 싱글 기어 핸드세이커드를 날려버렸습니다. nimrod를 사용하지 않는 다이치는 정면에서 공격해왔고 마유미는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지쳐 싸움에 지친 마유미는 다이치에게 일어설 것을 격려받았습니다. 다즈나는 마유미가 nimrod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즉시 다이치에게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마유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치를 공격하려고 협공했지만 마유미는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nimrod 폭발 구슬을 날렸습니다. 싱글 기어팀은 다이치를 더 높은 곳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높은 곳에 있으면 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치가 그들을 따라가자 그는 지구라트 어디에서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폭발 구슬로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두 핸드세이커는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져 나갔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다이치는 nimrod를 풀어 속도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싱글 기어 핸드세이커들은 다이치를 공격하기 위해 합쳐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다이치는 nimrod를 사용하여 그들의 기어검을 감염시켜 폭발시켰습니다. 싱글 기어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두 번째 공격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이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유미가 나타나 그들과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한계에 달했지만 개의치 않고 다이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nimrod를 형성하려고 하는 동안 싱글 기어는 그녀를 향해 밀고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마유미와 다이치 둘 다를 구하기 위해 합쳐졌습니다. 다즈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방금 구한 멍청이 코요리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싸움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다이치는 자신이 싸울 의지를 잃었다고, 즉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키하라가 나타나자 다이치가 왜 마키하라 선생님 밑을 떠났는지 궁금해하는 타즈나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마키하라 선생님과 계속 연구를 해도 되었을 텐데 코요리가 언니인 마유미와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마유미는 타즈나에게 다이치가 친절한 사람이며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이치가 항상 종말이 가깝다고 말했고 그래서 연구를 포기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이치가 싸움을 했고 스스로 희생했다는 사실도 덧붙입니다. 이에 다이치는 마유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유미는 코요리에게 자신의 마음과 코요리와의 유대감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과 암시로 시작되었지만 코요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과 코요리는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키하라가 다이치에게 자신과 마유미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누구보다 마키하라를 잘 알았기에 그가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과 마키하라는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치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마키하라에게 사과하고 타즈나에게는 그의 놀라운 모습에 감탄하며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다이치와 마유미가 떠난 후 마키하라는 다이치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최악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매우 친절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즈나와 코요리는 마키하라의 연구실의 상태 점검을 위해 갔고 마키하라에 따르면 그 녀석은 괜찮다고 합니다. 나가오카 다이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바보 같은 타즈나는 바로 마키하라에게 물었습니다. 마키하라는 그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자신과 다이치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서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앞서 보았듯이 마키하라는 언젠가 다이치와 싱글 기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타즈나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데려가도 되는지 묻고 이번에는 어른답게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키하라는 그들에게 자신의 수리 작업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수리할 장비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 녀석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즈루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마키하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녀석과 함께 떠납니다.
마키아라는 지구라트에 있는 그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혹은 그가 자신에게 도전할 힘을 가진 사람, 아니면 사람들의 싸움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한편 다즈나가 싸워서 물리친 모든 핸드쉐이커들은 현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유미는 신을 만났을 때 다이치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유미의 소원을 이미 알고 있는 다이치는 자신과 코요리의 목숨을 구하라고 말하고 자신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유미는 자신의 소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즈나와 코요리는 거리를 걷다가 브레이크 체인과 바인드 체인을 지나갑니다. 멀리 간 후 브레이크는 다즈나와 코요리가 함께 걷는 것을 완벽하게 알아챕니다. 코요리는 언젠가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고 말했고 다즈나도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신들을 만나러 지구라트로. 저희 애니메이션 요약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요약 및 콘텐츠를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다음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요약해드릴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